네, SQLD 모든 것의 조용학입니다. 오늘은 서브쿼리, 서브쿼리 들어가 볼게요. 4장이 시작되고요. 앞에까지 3장, 챕터 3까지 설명을 드렸고, 4장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쿼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 4장부터는 사실상 예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 영상 자체의 분량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반드시 실습, 다시 강조하지만 실습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서브 쿼리는 쿼리 자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역시 고급 기능의 하나고,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쿼리를 다루게 되면 무조건 서브 쿼리가 들어가요. 서브 쿼리 없이 단일 쿼리로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아니 서브 쿼리 설명도 안 했는데 뭐 서브 쿼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서브 쿼리는 개념적으로는 진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그림으로 그냥 설명이 돼요. 그림으로 그냥 설명이 됩니다. 셀렉트 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프롬절 안에 또 셀렉트 문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쿼리 안에 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쿼리 안에 쿼리. 쿼리 안에 쿼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럼 밖에 있는 쿼리는 메인, 상대적인 개념으로 메인 쿼리라고 하죠. 어떤 컬럼이 들어갈 위치라기보다 이렇게 서브 쿼리의 결과가 서브 쿼리의 결과. 서브 쿼리 결과는 결국 쿼리의 결과인데, 이거 셀렉트 문제잖아요. 셀렉트의 결과는 뭔가요? 셀렉트 결과 그 자체가 테이블이에요. 셀렉트 결과 자체, 서브 쿼리 결과 자체가 테이블이 돼요. 그러면 테이블이 들어가는 위치에는 당연히 모든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테이블이 들어가는 위치에는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 이제 예외적으로 혹은 문법적으로 SQL 차원에서 편의성을 제공한 거예요. 뭐냐 하면 칼럼이 입력되는 위치에 또 서브 쿼리를 넣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한 개의 칼럼일 때, 이때 한해서 칼럼 자리에 서브 쿼리를 넣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일단 어떤 전체적인 그림 차원에서 쿼리 안에 쿼리가 서브 쿼리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서브 쿼리의 종류를 나눈다.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셀렉트 문의 칼럼 위치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를 뭐라고 하느냐?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한다. 스칼라라는 말을 아시는 분은 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스칼라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벡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벡터, 스칼라. 이거 물리 공부하시면 나오는데 물리학, 일반 물리 공부하시면 나오고, 대학교 과정에서 일반 물리 공부하시면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물리 선택하신 분들은 설명이 나올 텐데, 스칼라와 벡터, 여기서 얘기하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칼럼의 수가 한 개, 이게 스칼라 서브 쿼리예요. 그러니까 칼럼의 위치에 입력이 가능하고, 자, 두 번째, 프롬절의 테이블 입력 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서브 쿼리란 말이 아니고 인라인 뷰라는 말이 나와요. 인라인 뷰. 서브 쿼리인데 인라인 뷰라는 좀 특이한 말을 쓴다. 여기서 뷰를 알아야 돼요. 뷰를 알아야 돼요. 뷰인데 인라인인 뷰다. 뷰인데 인라인 뷰다. 뷰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 기존에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인위적으로, 가상으로 동적으로 만든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 데이터는 원래 테이블이 있어요. T1이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T1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V1이라는 뷰를 만들 때 T1 테이블에 있는
속성들을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V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실제 V1의 데이터는 T1이라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크리에이트 뷰 이런 형태로 만들거든요. 크리에이트 뷰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이게 DDL 코드죠. 요거는 5장에서 DDL을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인라인 뷰라고 하는 것은 서브 쿼리 중에서 테이블이 들어가는 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칼럼 수가 2 이상인 경우에 대한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첩 서브 쿼리라고 하는 것은 웨어절이나 해빙절의 칼럼 또는 테이블 입력 위치인데 조금 더 광범위한,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이해를 하실 때 스칼라하고 인라인 뷰는 셀렉트 문이나 셀렉트 문의 셀렉트 절을 얘기해요. 셀렉트 절이나 프롬 절에 들어가는데 중첩 서브 쿼리는 웨어절이나 해빙절, 조건절에 들어가요. 조건절 자체에 칼럼 혹은 테이블이 표시되는 위치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 이걸 중첩 서브 쿼리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연관, 비연관은 이게 기출 문제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사실 중첩 서브 쿼리의 종류예요. 중첩 서브 쿼리 중에는 그 서브 쿼리의 내에 메인 쿼리의 칼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서브 쿼리에서는 메인 쿼리의 칼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메인 쿼리에서는 서브 쿼리의 칼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서브 쿼리에서는 서브 쿼리가 실행되는 그 로직 자체가 메인 쿼리가 실행되고 메인 쿼리 안에서 서브 쿼리가 실행되기 때문에 서브 쿼리에서 메인 쿼리의 칼럼을 참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메인은 왜 서브에 있는 칼럼을 참조하지 못하냐? 메인이 먼저 실행되거든요. 메인이 먼저 실행되는데 아직 서브를 모르는 상태에서 메인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서브 쿼리의 칼럼을 참조하게 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에서는 서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는 여기 이게 자세하게 서브 쿼리 자체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고 실제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제,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기출 문제, SQL 대부분 다 서브 쿼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서브 쿼리는 그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실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서브 쿼리에서는 메인 쿼리의 칼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 서브 쿼리에서는 요것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데 꼭 사용하는 건 아니죠. 사용 가능한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연관 서브 쿼리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비연관 서브 쿼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 자체는 설명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 오늘 마치겠습니다.